아니, TV에 나온 장면 하나 때문에 몇 년이나 지나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? 이게 진짜 믿기 힘든 얘긴데요. 지금 한 방송인에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요즘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, 바로 전현무 씨 얘기인데요. 갑작스럽게 논란의 중심에 딱 서게 됐습니다. 근데 그 시작이 놀랍게도 아주 오래전 TV 장면 하나였다는 거죠.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. 아니, 맨날 우리한테 웃음 주던 그 친근한 방송인이 왜 갑자기 경찰 조사 대상이 된 걸까요?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와,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가 어떻게 180도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. 2016년에 나 혼자 산다에서 차 안에서 링거 맞는 장면이 나왔을 땐 그냥 진짜 바쁘게 사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다들 넘어갔죠. 그런데 바로 그 장면이 지금은 불법 의료행위 혐의를 받는 증거가 돼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겁니다. 세상에. 자, 그럼 도대체 어떤 장면이었길래 이렇게까지 된 건지 시간을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. 모든 논란의 시작, 바로 2016년입니다. 당시 무지개 회장이었던 전현무 씨가 차 안에서 비타민 수액을 맞는 모습이 나왔어요. 근데 진짜 이때는요, 이걸 보고 문제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. 정말로요. 그냥 워낙 바쁘니까 차에서 저렇게라도 링거를 맞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다들 넘어갔죠. 자,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타임라인으로 한번 쭉 짚어볼게요.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거든요. 2016년에 방송됐던 이 장면이 최근에 온라인에서 다시 막 화제가 된 거예요. 그러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결국 12월 23일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. 근데 진짜 공교롭게도요, 딱 사흘 뒤인 26일 방송에 나온 전현무 씨 모습이 눈에 띄게 확 수척해져서 나타난 거예요.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죠. 자,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. 대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, 그리고 전현무 씨 측은 뭐라고 반박하고 있는지 그 양쪽 입장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논란의 핵심,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불법 의료 행위입니다.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법적인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. 자, 이런 혐의가 제기됐는데 그럼 전현무 씨 측은 가만히 있었을까요? 어떻게 대응했을지 한번 보죠. 여기서 전현무 씨 측이 정말 이례적인, 어떻게 보면 초강수를 둡니다. 바로 자신의 개인 진료 기록을 대중에게 그냥 다 공개해버린 거예요. 기록을 보니까 당시 전현무 씨가 심한 목감기에다가 위식도 역류 진단까지 받아서 항생제 같은 약들을 처방받았더라고요. 그래서 논란이 됐던 그 수액은 이 치료 과정의 일부였을 뿐이다. 모든 건 의사의 정식 진료에 따른 합법적인 거였다.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거죠. 자, 그럼 이제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.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이게 제일 중요하죠. 의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거든요.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가 입장을 냈는데 아주 단호합니다. 의사가 처방했더라도 자기 차에서 주사를 맞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치료 목적이었다는 건 알겠는데 장소가 병원 밖, 그러니까 차 안이었잖아요. 바로 이 장소가 문제라는 겁니다. 이게 법에 저촉된다는 거죠. 그럼 환자인 전현무 씨도 처벌을 받는 걸까요? 자, 이걸 법적으로 한번 세 단계로 나눠서 따져볼게요. 첫째, 행위 자체. 병원 밖에서 주사를 맞는 행위. 이거 자체는 의료법 위반이 맞습니다. 둘째,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? 보통 이런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환자가 아니라 시술을 한 의료인에게 묻는 게 일반적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요. 셋째, 공소시효. 이 사건이 이미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요.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관, 우리가 공소시효라고 부르는 거, 이게 지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현무 씨가 직접 처벌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. 자, 그런데요. 이런 법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이 논란이 한 사람에게는 정말 깊은 상처를 남긴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이 사건이 남긴 인간적인 면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.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며칠 뒤였죠. 12월 26일에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서 시청자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바로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.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아니, 얼굴이 반쪽이 됐다. 얼굴에 마음고생한 게 그대로 다 드러난다. 이런 반응들을 쏟아냈어요. 법적으로 처벌을 받든 안 받든 그와는 별개로 그가 겪었을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대중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부분이죠. 여러분, 모든 게 디지털 기록으로 남는 이런 시대에 과연 과거의 한순간이
정말로 잊힐 수 있을까요?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논란 그 이상인 것 같아요.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과거의 한 장면이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시 불려나오고 또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정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